자, 흉기를 들고 며느리를 찾아간 이번엔 70대 시아버지 사건입니다. 장가희 기자, 뭐 이 상상만 해도 무서운데 이거 어떤 사연이 있던 거예요? 시댁에서 경제적 지원을 해줬는데 시댁에 며느리가 안 찾아왔다고 합니다. 안 찾아왔다고? 네, 그래서 시아버지가 찾아갔는데요. 흉기를 들고 찾아갔습니다. 사건 내용이 이렇습니다. 아들 부부가 아파트 2채를 마련하는데 시댁에서 지원을 해줬다고 합니다. 그런데도 며느리가 십수년간 시댁을 잘 찾아오지 않았대요. 그래서 시댁에서는 아들에게 이혼을 하라라고 했지만 네. 아들이 거부하고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난 8월에 시아버지가 광주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서 며느리 집으로 직접 찾아갑니다. 당시 8분가량 흉기를 품은 채 며느리 집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찼는데 집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1시간가량 집 주변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. 이 시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이 내가 집까지 사줬는데 몇 년 동안 정말 꽃배기 안 비치냐 이런 얘기 뭐 입장일 수는 있겠으나 뭐 사실 이런 뭐 정도야만 좀 차이가 있지 주변에서 이런 것들 좀 있긴 합니다. 사실 뭐 시아버지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흉기를 직접 사갖고 범행에 좀 저지른 게 사실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, 변호사님? 저도 정말 보고서 좀 충격적이었는데요. 당연히 시아버지로서는 며느리를 꾸짖을 수는 있습니다. 근데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흉기를 들고 찾아간다? 이거 솔직히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. 실제 시아버지가 왜 이렇게 화가 났냐를 살펴보면 그 시아버지 A씨 주장은 이거예요. 내가 아파트를 한 채도 아니라 2채를 사줬다. 2채. 근데 18년 동안 이 며느리가 시댁에 연락도 안 해, 찾아오지도 않아. 너무 불효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났다. 근데 사건 당일에 이 화가 나는 게 촉발이 됐던 게 뭐냐면 평소에 이제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아들한테 털어놓은 거예요. 사건 당일에. 그랬는데 아들이 아들에게 그러면서 너 이혼해라. 이런 여자랑 살지 마라. 이혼해라. 이렇게 종용을 했는데 아들이 이걸 거부하면서 확 차고 나가버린 거예요. 네. 거기에 시아버지가 격분해서 이런 범행에 이르렀다라는 것이 A씨의 주장입니다. 이수정 교수님, 일단은 뭐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인데 뭐 자세하게 더 있는 내용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며느리 입장에서 이게 멀리한 이유가 좀 있지 않을까 한번 싶기도 해요. 네, 이 사람들이 십수년을 지금 이제 가족 관계로 사는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까 그 십수년 중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. 네.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형사소송 절차의 제일 큰 뭐 문제이기도 한데 당사자가 피고인이다 보니까 피고인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. 안 찾아왔다. 십수년을 며느리가 안 찾아왔다. 이런 이 못된 며느리가 어디 있느냐. 이런 주장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며느리 입장을 저희가 들어볼 수가 없어서 네. 며느리는 오죽했겠습니까? 십수년을 이제 이 가족 관계로 살았는데 오죽하면 이 아버지가 갔는데 문을 안 열어줄 정도였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아마 며느리는 이만저만 불안하지 않고 아마 시아버지가 굉장히 그 공포의 대상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그냥 그랬을 수도 있죠. 짐작을 하는데 그런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지금 이 사건은 흉기를 들고 찾아간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. 일단은 저희 시아버지 입장에서 또 보면요. 일단 집을 아파트를 2채를 해줬는데 어떻게 연락 한 번 없냐. 뭐 일당의 뭐 보상 심리 이런 게 있었을까요?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뭐 부모가 결국은 자식들을 위해 가지고 살 곳도 마련해 주고 뭐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주는 건 부모의 도리기도 사실 한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주려고 할 때 사실은 받을 것을 기대하고 주면 안 된다. 그런 기본적인 이제 철학은 저는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뭐 만약에 서운한 게 있으면은 대화로 푸셔야 됩니다. 이거를 흉기를 들고 며느리한테 찾아가서 문 열어 달라고 뭐 문 앞에서 막 이 난동을 부려가지고 이 며느리가 갑자기 좋은 며느리가 시아버지 만족할 만한 며느리가 될 리는 없잖아요. 이렇게 되면 관계는 점점 더 끊어지는 겁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는 지금 논쟁의 여지 없이 잘못하셨다. 스토커 노릇을 지금 시아버지가 하고 계신 거다 이렇게 볼 아하. 수밖에 없겠습니다. 일단 뭐 시아버지가 흉기도 구입하고 일단 문 안 열어주니까 밖에서 막 칼 들고 배회했다는 거 아닙니까? 설마 뭐 정말 며느리를 이렇게 살해하려고 했지는 않았겠죠, 교수님? 그거는 알 수가 없고요. 이게 이제 미리 이제 흉기를 구매한다는 건 이미 고의가 있는 거잖아요. 이게 진짜 목표물은 며느리고 그러면 이 흉기를 살 때 심정이 어땠을까 짐작이 되는데 물론 법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제가 볼 때는 아주 해코지를 할 의지가 분명해 보여서 당연히 그래서 이제 재판부에서 처벌을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물론 집행유예라서 좀
걱정이 되기는 합니다. 네. 일단 뭐 위협만 하려고 겁만 주려고 화 때문에 이럴 수는 있겠죠. 아, 근데 그 위협 받는 사람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게 흉기인데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하셔서 안 되는 일입니다. 예. 이건 변호사는 일단 교수님 말씀했다시피 이제 집행유예가 선고됐어요. 집행유예. 네, 그렇습니다. 뭐 어떻게 전개될 거라 보세요? 이 재판부는 왜 집행유예를 선고했냐 그 판결 선고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일단 이 사건 자체는 범행 경위나 수법 내용을 볼 때 피고인의 죄질 좋지 않다. 그리고 피해자가 겪었을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 이해한다라고 봤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는 피고인이 범행 전부 인정했거든요. 네.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. 또한 이 며느리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표명을 했습니다. 이 부분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결정적인 이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이제 모든 문제 사실 보면은 불통에서 오지 않습니까? 가족 간에는 꼭 소통 꼭